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격국론과 억부론을 섞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억부론인 적천수 정리를 했죠. 오늘은 격국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주 개념은 권력월곡격이에요. 계속 권력월곡격이 나옵니다. 흉격입니다. 격으로서는 흉격이에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해서 이제 취원 설명에 들어가죠. 그 전에 격이라고 했으니까 자평진전에선 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적천수에서는 이게 유백원 선생이 개입된 겁니다. 유백원 선생의 원문입니다, 이게. 근데 원문은 사실은 유백원 선생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원문입니다. 언제요? 명나라 때 굴러다니던 건데. 근데 또 후술이하면 명나라 때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유백원 선생은요, 유백원 선생은요, 원나라 말기, 원말기. 그래서 명초거든요. 명나라 초. 그 이유가 이 명나라 개국공신이에요. 이 양반이요.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를 세웠거든요. 원나라가 하도 원나라가 이 몽고족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같은 우리가 몽고족이라고 뒤늦게 지금 역사학적으로 지금 몽고인들하고요. 지금 몽고인들하고 우위가 좋다 어쩌고 하지만 저희 나라도 이 원나라 때문에요. 무척 고생했습니다. 고려 말서부터 이조 초까지요. 그래서 이 명나라를 대우를 하는 게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조선이요.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가 끈끈합니다. 인연이. 역사적인 얘기를 빼고 유백원 선생이 이게 개입됐다는 게 적천수에서 저는 의심이 가요. 그러고 옛날에는 늘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써놓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시죠. 한학을 가르치신 양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 잡서를 많이 읽으세요. 물론 노노맹자 이런 걸 읽으시면서도 중국에서 유명한 잡서들을 읽어요. 그러시면서 낭록자 소식보주는 어쩌고 말씀하시고 귀곡자가 어쩌고 귀곡자가 어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귀신구자에 골곡자, 골곡에 아들자자를 썼어요.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이름이요. 산골짜기에 귀신이 어디냐. 그런데 그렇게 귀곡자의 이름이 있어요. 낭록자 소식보주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튼 중국 사람들은 뻥과 가탁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역시 적천수. 지금 자평진전은 확실하게 심여첨 선생이 지으셨어요. 또 그리고 연해자평도 확실하게 서승이 지었다고 나와요. 당나라 말에서 송나라 초 북송시대예요. 그리고 남송시대에 연해자평이 이제 그렇죠. 남정읍. 그 남성도 왜 있는 줄 아세요? 몽고인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북쪽에 있다가. 그래서 북송시대가 있고 남송시대가 있습니다. 결국 망하니까 남송시대에도 망하니까 원나라가 세워진 거죠. 우뚜문자 원나라죠. 이게 몽고족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적천수를 여함에 떠들은 걸 어떤 사람이 원문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주까지 달면서 유백원 씨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유백원이요 제갈량이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유백원 기서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왜 그러면 자평진전에선 용신살이를 하면서 격을 얘기를 하는가? 왜 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 격국을 나눈다고 했거든요. 용신했다가 격국을 나눈다. 그럼 격국 소리를 하지 왜 용신 소리를 갖고 왜 주어는 틀려요. 주어를 실컷 얘기하다가 격국이 나누어졌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격이란 무엇인가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신부터 앞에는 용신이라고 해놓고 격이 나눠졌다라고 하니까 예, 용신이 중요한 줄 알죠. 아, 그러면 이 적천수가 아니라 그러죠. 적천수에 있는 용신과 같은가? 라고 착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격정하는 법이에요. 용신이 아닙니다. 이걸 빼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보겠습니다. 제1 논격. 이건 자평진전에서 격을 나누는 겁니다. 팔자의 격은 전구원령, 원령에서 찾는다. 일관과 배, 짝을 지어서 원령지지를 짝을 지어갖고 일관과 나눠서, 원령지지와 나눠서 생극이 부동할 거 아니냐.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을 것이냐. 그럼으로써 격국이 나눠지는 것이다. 예, 전 용신 뺐습니다. 그래서 재성과, 요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대를 쳤습니다. 관성과 인서가 식신은 차는 이렇게 해서 용신 빼고요. 착격은 선하니 착하니 순용할 것이요. 또 보세요. 순하게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용이 아니라 순격이니라고 해야 되겠죠. 예, 순한 격이니, 예, 순한 격자니 격이다. 선하게 써라. 순하게 격을 써라. 순용도 가능하네요. 선격이니 순하게 써라. 이 격을 순하게 써라. 살상법인은 칠살과 상관과 겁재와 양인은 이 격은 착격이에요. 이 격은 불선하니 선하지 않으니 그러면 흉하지. 여경하나 여경이란 것 다듬질해서 쓰라는 거예요. 한번 두드려 써라. 고쳐 써라 라고 하죠.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격만큼은 고쳐 써라 라고 하십니다. 당순, 마땅히 순할 때는 순화해야 되고, 당역, 마땅히 거역할 때, 이건 이제 두드려 쓰는 거예요. 마땅히 때려서 쓸 때는, 고쳐서 쓸 때는 고쳐 쓰라. 때려 써라. 그래야 배합이 득의 마땅한 걸 얻을 것이니 계획 기격이 된다. 이런 때 벌써 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격. 용신을 얘기할 게 없어요.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을 어떻게 쓰라?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격용신, 격과 용신이 자꾸만 혼용이 돼서, 처음 초입자들이 자평진전을 공부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보세요. 적천수를 넘어왔다가, 그냥 업부론을 했다가, 격공론을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하고 모양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설하고는 명리학을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 양반이 조금 좀 격공론을 업부론을 흔들어 놨다라는 게 좀 저한테는 맞듣지 않죠. 그런데 적천수 2권에 이거 보세요. 참 희한하죠. 1권에는 뭐다 하는 게 그 사주팔자에 대한 입문이에요. 지지가 어떻고 청간이 어떻고 음양이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이런 소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주를 한번 더 풀어봐라 라고 할 때 그 입문은 여기 2권서부터 시작되더라. 그래서 자평진전은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적천수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에 뜨거니 이건 13장입니다. 여기 1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13장에 8격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격이 8격으로 나눴지만 적천수의 8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정제 편제를 나눴습니다. 요거는 말고요. 정인과 편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뺀 건 뭐 있겠습니까? 양인과 겁제를 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격국론에서는 양인 겁제를 흉격으로 잡았던 걸 여기 흉격과 길격이 없이 팔격을 뭉뚱그려서 어떤 격이든 그냥 격 설명을 하십니다. 정인과 정제와 편제를 나눴고요.
이건 뭐야 제격이라고 해서 자평진전에서는 하나로 보고요. 정관 평관 나눴고요. 이건 본래 칠살이라고 그랬죠. 아주. 근데 평관과 칠살의 개념은 뭐냐면 평관을 쓸 때는 일주가 강할 땐 넌 내가 쓸게 라고 해서 관을 씁니다. 평관도 씁니다. 이제 그걸 바로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가 약할 때 칠살의 공격을 받을 때가 칠살이지, 예, 내가 쓸 때는 편관이다 이거예요. 정인과 편인을 나눴어요. 자평진전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인수격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식신상관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예,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격도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설학은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을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강의만 할 뿐이고요. 이 강의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요. 자, 로꼬격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제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화가가 개입을 합니다. 치움론에선 많이 개입을 합니다. 오늘 사례명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사례명조가 3개인데 오늘 이렇게 입문을 좀 했으니까 제가 또 벌써 입이 마르네요. 사례명조 하나 하고 2번과 3번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소리 심하게 안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평진전과 적천수는 격을 취급하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겁니다. 자,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로급에서 치운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강하다라는 걸 먼저 전제조건하에 들어갑니다. 즉이 로급에서 소성국지, 여하튼 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급격을 이루어야 해. 국이나 격이나 해요. 양인국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유백원 선생이 양인국은 즉 양인이다 라고 한 거예요. 분이배지 나눠서 쓰라. 용신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호세 요거 용관 하지 않습니까? 로급에 용관을 쓴다 이런 거예요. 로급에 용신은 로급을 못 쓰는 거죠. 예. 로급격엔 관을 쓰는 거예요. 이런 때 이 관을 용신으로 잡아놓고 상신과 구신을 찾습니다. 예, 이제 희신이 아니고, 예, 그리고 적천수에서는 용신을 잡았다면 희신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신이 있죠.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용신을 관을 딱 잡았다라고 하면 인성이 뭘까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인성이 관을 보호한다? 보호한다? 예, 그러면 관성이 생하는 겁니다. 예, 이 관성이 생해야만이 들어오는, 이 치고 들어오는 뭘 막을까요? 상관을 막아줍니다. 상관이 뭘 막아요? 인성이 막아주는 것이겠죠. 또 희재, 반가운 것을, 재성을 반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상신이 됩니다. 왜 상신이 될까요? 이 관성을 서포트를 합니다. 힘을 밀어줍니다. 재생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를 잡았다. 용신을요. 격국론에서 얘기합니다. 격국론에서 용신을 잡았다 하면 상신과 부신을 찾는 겁니다. 서포트 해주는 것과 막아주는 것. 그러니까 서포트나 막아주는 거나 비슷하지만 하는 행태가 틀립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과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 관성이 봉합. 이게 관성이 합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식신이 들어와서 합을 하면 안 되겠죠. 상관이 아니에요. 관성이 들어와서 합을 할 때 이때는 두려워한다. 식신이 들어와서 또 두려워한다. 칠살이 상승 서로 이거 관사로 혼잡되는 걸 싫어하세요. 심여점 선생은 약간 관성은 하나 딱 독단으로 투출하고 보호하는 게 있어야지 쓸데없이 칠살, 이거 보세요.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편관이라고 안 합니다. 칠살이 상승 같이 올라오는 것 절대 싫어합니다. 예. 또 상식이 불능위해, 또 식신과 상관이나 해로움을 주면 안 된다. 관성에 겁재는 미, 즉 위흉,
법제는 흉함이 즉 있어도 그렇게 흉함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자가 자출입력 진사 우미할 때 하는 미자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할 때 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불자와 같은 겁니다. 비겁은 불주위, 그렇게 해롭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비겁은 괜찮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벌써 입이 마릅니다. 자, 오늘은 사람 명조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설하고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각 평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평주자, 그러니까 적천수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하십시오. 적천수와 자평진전을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자평진전, 또 오늘 제가 또 이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찾아냈어요. 자평진전 원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자평진전을 이렇게 딱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 게 누구냐면 1770, 그러니까 이 자평진전을 진수함 선생이 이거 보세요. 심여첨 선생이 지어 놓으셨어요. 1710년생 정도 되는데 저술 시기는 몰라요. 심여첨 선생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책을 출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곤탁이라는 사람인데요. 1776년에 이 자평진전을 원본을 쳤답니다. 근데 지금 자평진전 원본은 찾지 못했고요. 아마 참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만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호곤탁이라는 사람이 자평진전 원문을 이건 평주를 빼고 원문만 실어놓으면 이게 원문이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죠. 이건 원문을 1776년도에 호곤탁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주를 자기가 평주했다라고, 지가 평주한 거죠. 설하고가 이제 1886년에서 1948년까지 살던 사람이에요. 63살을 죽었죠. 그리고 그러면 한 1900년도에 자평진전을 평주를 했구만. 그 이후에 했겠네요. 1910년이나 20년 정도. 늙음악하게 본래 책은 쓰게 돼 있습니다. 일찍은 못 써요, 젊어서. 자, 평주자의 설하고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맞는 소리예요. 그래, 평주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원문에 의한 평주를 해야지, 아닌데요 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원령록겁이라, 그러면 불능의형. 이 원령록겁이면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다 이렇게 책으로 써 있습니다. 수, 따라야 된다. 사주 배합에서 뭐를 쓰냐? 재성과 관성과 식신과 상관을 이 사주에 있는 대로 따라 써야 된다. 그 외에는 쓸 수가 없다. 녹곡격에서는. 즉 더불어서 재관 식상과 같다. 재관 식상, 재성과 관성과 식신과 상관에서 논하는 식으로, 용신을 논하는 식으로 해도 같은 것이다. 녹곡격에선 용신을 잡았으니까. 치운론에서도 또 같다. 상도. 관을 쓸 때 인성이 보호한다. 인성이 보호하는 것 관생이 나니까요. 이유는 뭐냐? 관이 상관이 들어오는 걸 꺼려서다. 그러니까 극하로 들어오는 상관을 인성이 막아주려고 하는 것 뿐이다. 관인이 병투했으면 좋겠죠. 이르로서 제 상관을 하니까 호관해서 이걸 또 용으로 쓴다. 용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구신이라고 하죠. 왜? 용신을 막아주는, 구해주는 구신. 록겁에서 투인 됐으면 이론이 반드시 왕한데 또 인서까지 들어왔으니까 더 왕할 거 아니냐? 맞죠? 이건 벌써 이 억부법으로 푸는 겁니다.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건 심여첨 선생은 1절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셨어요. 일주 강화되는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전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호로 희재생관. 이거 좋아하죠. 일주가 강하니까. 끓인다. 관성이 피합거. 예, 그렇죠. 용신합거하면 안 되죠. 혹 칠살이 혼잡. 예, 이것도 안 좋죠. 이건 심여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국에서 인성이 투출하면 호로 상관이 식상이 불능위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 거냐, 해야 하지 않겠냐, 해야 하지 않는다, 불해한다. 또 비겁은 비록 수 비기run이나 그러나 원국에서 관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즉 비겁은 비역 미필해서 요건 뭐예요? 비미해서 반드시 그럴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그러나 역시 반드시 흉하지는 않을 것이다. 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본편의 김승상의 명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관성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 인성이 보호하고 재성을 반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승상의 사주를 끌고 왔습니다. 네. 네. 자, 록곡격이 확실하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월에 태어난 개수일주예요. 이건 사실은 뭐죠? 양인격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음걸럭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주를요. 네. 음걸럭이라고 합니다. 음년생이니까요. 음일주니까요. 음걸럭이다. 물론 걸럭 하면 본래는 양일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건 음걸럭이다 라고 합니다. 자, 수가 체가 되겠죠. 근데 서라고 설명합니다. 월령이 록겁이다. 예, 록겁이에요. 개수니까 개수라 그래요. 무토관성했죠. 예, 좋습니다. 이걸 써야 돼요. 예, 수가 체니까요. 통군어 술퇴 통군했죠. 예, 용신 얘기하는 겁니다. 위간 위군. 예, 관성이 뿌리가 있다. 좋습니다. 경금이 위 보호했다는 건 뭐예요? 토생금을 해서 요거 금이 일주와 비교하면 인성이죠. 인성이 이건 구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구신 역할을 하는 건 뭐죠? 예, 식상인 목이 들어와서 이 뭐죠? 무토를 깨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운이네요. 예, 이운에 깨면 안 되니까 라고 하면서 안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빨갛게 하는 이유는 있죠. 어프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도 괜찮다. 그러나 신화감으로써 요거 참 보세요. 요게 참 무료 인생이라고 해서 힘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인수의 생을 힘쓰게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어프로를 푸는 겁니다. 예, 일주가 강하니까 인수가 생하는 걸 수그럽게 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인성은 하는 짓거리는 뭐죠? 목이 들어와서 관성인 식상이 들어와서 관성인 용신을 깨지 않는 것만 막아주는 겁니다. 인성 깨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빨갛게 해놓은 이유는 오대운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대운이 되면 좀 불안하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직 행운에서 식상지지로 흘러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지지로 들어오는 것은 무토를 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식상지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업로를 푸는 겁니다. 취호관, 취에서 요거 관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경의신묘 임진호는 좋다. 균평평. 그러나 저는 그냥 지지로만 빨갛게 했죠. 계사지후에는 운전난방하니까, 운전난방이란 뭐예요? 재성이겠죠. 그러니까 재생관을 해서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기득의 당제 만년이라고 해서 늙을 때까지 좋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진대우는 불리하죠. 그래서 체형론으로 보면 수가 6.3이고요. 제일 강해요. 모고행은 0.6밖에 안 되고요. 화가 0.2예요. 그래서 운이 살려준 명조죠. 이 사주는요.
운이 살려줬습니다. 예. 철천님이 앞으로는 또 신강 억론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주 명절을 뭐 더 이상 안 배워드려도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억불론과 격국론과 억불론이 용신이 같으면요, 그 사람 웬만하면 잘 삽니다.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근데 격국론하고 억불론이 용신이 틀리면요, 갈등이 생기는 사주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